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복숭아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여름철 과일로 복숭아를 즐기지만 어떤 복숭아를 골라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복숭아가 정말 몸에 좋은지, 당뇨병 환자도 먹어도 될지 먹는다면 어떤 복숭아를 먹어야 할지 모든 궁금증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복숭아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중 과일 채소를 권장량만큼 챙겨 먹는 사람은 30%도 없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세 이상 인구 중 과일과 채소를 권장량인 하루 500g 이상 먹는 사람의 비율은 25.5%에 불과했습니다. 성장기인 어린이와 고른 영양 균형이 중요한 노년기에는 과일을 따로 챙겨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일을 먹자 하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사이로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해줍니다. 섬유질은 또한 포만감을 촉진하여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며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된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화합물이 2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껍질과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숭아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된 통조림 복숭아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설탕이 들어있고, 말린 복숭아는 고농축 당분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세요. 복숭아의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복숭아를 섭취하면 좋은지,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복숭아를 몇 가지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천도 복숭아가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는 껍질 표면에 털이 없는 복숭아를 뜻합니다. 털이 없어 표면이 매끄럽고 만졌을 때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다른 복숭아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씹을수록 식감이 달달하게 변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천도 복숭아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어 해독 기능, 독소 체외 배출 등을 돕습니다. 천도 복숭아는 황도나 백도에 비해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로가 극심한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달달하게 많이 좋아하시는 황도 복숭아입니다. 털이 있고 과육이 황색인 황도 복숭아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백도의 85배, 천도 복숭아에 21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특히 니코틴을 해독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흡연자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야생에서 자생하는 개복숭아인데요. 그 맛이 매우 달곳이며 유기산 및 알코올류, 펙틴 등 섬유 소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B17은 가래와 기침을 줄여주고 기관지,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기관지나 폐가 약한 사람들은 야생 개복숭아가 도움이 됩니다. 생과일로 먹거나 과실주, 액기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한 신비복숭아는 천도복숭아와 백도를 교배한 새로운 품종입니다. 겉은 천도복숭아처럼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속은 백도처럼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유기산과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어 배변 활동을 돕는다거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비복숭아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맛은 백도복숭아에 가까워 단맛이 많이 나는 복숭아입니다. 신비복숭아의 장점은 바로 털이 없는 것인데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털에서 오는 거라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구연산이 들어있는 레몬이나 사과 같은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복숭아의 항산 화물질인 카테킨 성분은 비타민 C, E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레몬이나 사과와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사과와 복숭아에는 피로 해소를 돕는 구연산, 사과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복숭아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복숭아를 넣어 먹으면 변비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요거트에 복숭아를 먹을 때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복숭아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이인데요. 오이와 복숭아의 조합 생소하시죠? 여름에는 오이와 함께 냉국을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에 미역을 넣는 대신 복숭아를 잘게 썰어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더위에 치진 입맛을 돋게 해줍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은 첫 번째, 우유입니다. 복숭아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철분 함량이 높아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우유를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어입니다.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게 되면 복통과 함께 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소화를 돕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도 도와주어 장에 사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원활하게 개선하게끔 합니다. 장어도 여름철 정력 보강에 많이 드시는데 장어는 지방이 18%, 단백질이 20% 함유되어 있는 고지방 식품으로서 지질의 함량이 높아 소화에 부담이 되므로 복숭아의 유기산과 장어의 지방이 서로 자극되어 분해가 안 되고 역효과로 탈이 나게 됩니다. 장어를 드실 땐 복숭아와 따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 약입니다.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약 복용 뒤 바로 먹게 된다면 몸속 칼륨 농도가 매우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 근육통 등이 있고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고혈압 약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복숭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눈의 건강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로 먹을 복숭아는 상온에서 보관하고 많이 사서 오래 보관할 경우 냉장 보관하되 먹기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두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제철 과일 복숭아 맛있게 드시면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